안녕하세요.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실제 원룸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의 사전적 의미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폐율은 건축물이 해당 대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50%라면 대지 크기의 절반만큼 건물이 서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의 사전적 의미는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하네요. 역시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용적률이란 이 연면적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이 넓을수록 이 건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의미이며 방이 넓거나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연면적은 넓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전국 많은 도시의 제2종 주거지역 최대 건폐율은 60%입니다. 대지 크기가 100평이라면 최대 60평의 땅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폐율은 또 용적률과 관련되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건물 층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현재 대구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2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20%입니다. 이론상 면적 100평에 건폐율이 60%인 대지라면 여기는 최대 연면적 220평의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찾아먹는 건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설계나 허가사항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원룸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원룸 건물 9개의 대지와 연면적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건물은 모두 실존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와 연면적의 관계를 아신다면 최소한 부동산에서 말하는 대지 크기, 대지 크기에 속아서 눈탱이 맞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건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펜 설정을 좀 하고요. 자, 일반적인 원룸 건물의 연면적은 대지 크기에 간단하게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에서 10평 정도 빼면 대충 괜찮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건물 한번 보시죠. 1번 건물 대지 56.3평에 연면적 105.6평. 대지 56평에 곱하기 2를 하면 112.6평이니까 약 7평 정도 차이가 나죠. 2번 보겠습니다. 91, 잠시만요. 2번 91.4평 곱하기 2는 182.8평입니다. 연면적 168.7평과 비교해 본다면 약 14평 차이입니다. 여기는 대지가 크므로 14평 정도는 봐줄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대지 62.9평에 연면적 106평입니다. 땅 크기 2배는 125.8평이죠. 125.8 빼기 106은 약 20평. 대지 크기에 비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끊어버렸네. 다시요. 4번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해야 되나요? 음, 다른 색으로 해볼까? 사인펜. 대지가 111평인데요. 연면적이 157.6평입니다. 오, 뭐야? 뭡니까? 실존하는 제2종 주거지역의 원룸 건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연면적이 작을까요? 제 기준에 의하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적어도 200평은 넘어야 되는데, 그죠? 200평 넘어야 되는데 200평 근처도 안 되죠. 이 건물은 약 20평가량을 도로로 내줘서 그렇습니다. 금방 보기에도 대지에 비해서 너무 건물 크기가 작죠. 이것처럼 대지 크기에 대비해 가지고 대략적인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 건물이 대지 크기에 비해서 넓게 지어진 건지 아니면 좁게 지어져서 그만큼 가치를 깎아먹는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동산에서 아니 여기 대지가 111평이라 건물이 엄청 커요 라고 했을 때 연면적이 157평밖에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5번 보시죠. 5번에 대지가 67.8평인데 연면적이 141.7평입니다. 허허, 이 연면적의 2배에서 대지의 크기의 2배에서 한 5평, 10평을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플러스 한 7평 정도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왜 이렇게 크죠? 이런 건물들은 대지에 비해서 방이 크거나 개수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주로 이렇게 연면적이 넓은 건물은 구축입니다. 어, 신축이나 10년 이내 원룸들은 주차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런 넓은 연면적을 빼기는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 7번 같은 건물은 대지 크기가 55평이니까 뭐 비슷하죠. 55평, 53평인데 55평이니까 2배는 110평입니다. 연면적 91평밖에 안 되죠. 약 20평 차이 납니다. 대지 크기에 비해서 연면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뭐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았다든지 뭐 설계가 후지다든지 뭐 도로로 땅을 좀 내줬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사고 싶지 않죠. 대지는 똑같은데 연면적이 넓은 건물이 좋지. 좁은 건물은 조금 네, 꺼려지죠. 사고 싶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럼 한번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대지는 75평이니까 2배 하면 150평인데도 연면적이 130평이니까 대지 크기 2배 하고 연면적 130평하고 한 20평 차이 나죠. 아니 75.3에 20평이 차이 나는데 53평인데 20평 차이 나니까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잘 분석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 건물 한번 봅시다. 대지 62.5평에 연면적 150평입니다. 아니 또 여기는 왜 이렇게 건물이 크죠?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연면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원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차이 나죠? 대지가 62.5평인데 연면적이 150평이면 거의 2배하고도 얼마 차이 납니까? 한 25평 차이 나죠. 이게 아까 플러스 7평이 엄청 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업지역하고 이종 주거지역은 이렇게 연면적이 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원룸 건물을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원룸을 분석함에 있어서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